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5월 23일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여의도 정가에 아주 흉흉한 소문이 하나 나들고 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이죠. 이제 6선 의원이 되는 추미애를 국회 법사위원장에 앉힌다는 시나리오인데, 법사위원장에 앉히는 이유가 개딸들을 달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얼마 전에 추미애가 우원식과 국회의장 경선에서 졌죠. 추미애를 개딸들이 대대적으로 밀었는데 이재명의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우원식이 당선이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추미애를 국회의장 만들기 위해서 개딸 등의 명을 받아서 이재명이 개딸 등의 명령이죠. 받아서 추미애 국회의장 카드를 완성하기 위해서 본인의 친명계의 좌장이라는 정성호, 그리고 사무총장을 오래 데리고 있었던 조정식까지 다 박찬대를 보내서 원내대표, 저는 원내 총무라고 부릅니다만은 그 사실상 임명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박찬대를 보내서 교통정리를 해서 추미애를 국회의장에 올리려고 했는데 개딸들이 하도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들었죠. 당선인들이. 그래서 이 우원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개딸들이 실망을 해서 이 우원식에게 좌표 찍기를 하고 또 색출하자, 수박 색출하자, 우원식을 찍은, 그러니까 배신자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탈당 러시가 일어났습니다. 탈당 러시. 현재 한 2만 명 정도가 탈당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쪽에 권리당원이 한 200만, 300만 된다고 하죠. 그 중에서 어쨌든 2만 명 정도가 탈당을 했으니 앞으로 계속 도미노로 일어날 수가 있죠. 이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이재명이, 개딸들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조치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당원, 이제 그 개딸들이 핵심 당원이죠. 권리당원들. 당원이 책임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 국회의원보다는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 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막 취하고 있습니다. 당내에 당권 주권국을 만들겠다. 당내에 총무국, 무슨 위원국 여러 가지 국이 있죠. 국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당원 주권국. 그래서 당원이 당의 주인이 되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개딸들을 설득을 하고 있고 더 이상 나가지 말라고. 또 국회의장, 앞으로는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경선에서도 당원들의 표를 반영을 하겠다. 어처구니 없는 제안입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뽑는 국회의장 경선에, 이 민주당 경선이죠. 후보 경선에 당원들의 표를 반영해서 이 국회의장을 뽑는데도 당원들이 힘을 발휘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반의회주의적인 발상이고 대의 정치를 뭉개는 겁니다. 이런 비판들이 당내 민주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은 이 2만 명을 넘어선 이 탈당 사태를 막고 본인의 이 든든한 지지축이죠. 개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딸이 지금 무너지는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대중정당,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확실하게 변모시키겠다. 오늘 유튜브에서 막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정당을 의원 중심에서 당원 중심으로서 만들겠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스스로 최근 탈당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2만 명이 넘게 탈당했다. 그렇게 현재 상황을 전하고, 탈당한 분들 중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수십 년간 어렵게 민주당원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은 당원들, 그러니까 자기의 핵심 지지 기반인 맹목적인 충성 당원들, 개딸로 대변되는 그 개딸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개딸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2만 명까지 탈당이 된 것이 추미애 때문이죠. 추미애가 국회의장을 시켜라, 추미애를 국회의장을 시켜라, 이렇게 지상명령을 이재명에게 내렸는데 이재명이 관철을 못했습니다. 장악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니 이재명 쪽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럼 이재명을 법사위원장을 시키자. 자, 격에 맞지 않죠. 보통 법사위원장은 3선이 하는 자리입니다. 3선, 많아도 4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원래 법사위원장은
소수당 몫이죠. 제2당 몫입니다. 제1당이 국회의장하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하는 법사위원회에 모든 법안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자구심사라는 걸 하죠. 자구심사를 다 거쳐야지 이게 국회 본회의로 갑니다. 그러니 중간에 길목에 법사위원이 딱 있죠. 법사위원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견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자구심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구심사라는 게 이게 법률 형식에 맞는지 그거를 보는 겁니다. 법사위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붙들고 있으면은 법안을 붙들고 있으면은 이 국회 본회의로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난번 21대 국회 때 후반기에 전반기에는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관행을 깨고 그리고 후반기에는 김도업 국민의힘 김도업 법사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지를 했죠. 다수당의 행포를. 그런데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는 다시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행포를 부리고 있죠. 그래서 법사위원장과 바로 국회의장이 그 한 라인에서 법안들을 다 처리를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지금 박주민, 3선의 박주민, 4선의 정청래 같은 이런 맹목적 충성파들, 초강성들이 그 법사위원장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 개딸들은 이 두 사람 다 반대합니다. 개딸들은 그 박주민은 그 우원식 이번에 국회의장에 당선된 우원식과 을지로위원회라는 데서 같이 활동을 했다고 반대를 하고 있고 정청래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딸 중 일부에서는 추미애를 법사위원장이라도 시켜라. 자 이런 또 명령이 막 내려오고 있죠. 이재명에게. 그래서 추미애 6선인데 법사위원장을 시키자. 이게 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개딸들이 그런 것을 막 욕을 하니까는 법사위원장이 털 앉아주고 있으면은 국회의장에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스토리라는 게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탄핵 정국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이 6선인 추미애 6선이 되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지냈고 당 대표도 지냈는데 이런 사람을 법사위원장에 앉히겠다는 겁니다. 지금 뉴델리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에서 이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개딸 달래기 차원에서 친명계 중진 의원은 뉴델리 그 통화에서 지금 실제로 추미애 카드가 검토되고 있다. 이런 말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검토되는 단계를 지나서 임명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이 표면적인 이유, 6선이 되는 이 추미애를 그 법사위원장에 앉히려고 하는 그 표면적인 이유는 입법 성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입법 성과. 박찬대 원내 총무가 그런 이야기하죠. 입법 성과를 내야 된다. 법사위원장에 그 전에 21대 때 국민의힘 김도업 위원장이 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안 됐다. 자기들 생각입니다. 처리할 건 다 처리해놓고. 그래서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장악력이 있고 충성성이 있는 사람이 앉아야 된다. 그래서 추미애를 지금 앉히려고 하는데 일단 이 추미애가 만약에 법사위원장에 앉으면은 국회의장이 되는 우원식과도 막 대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개딸들의 힘을 받아서. 자, 그런데 이게 왜 추미애를 법사위원장에 앉히려고 하느냐. 아마 이재명도 이것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딸도 달랠 겸 또 하나는 법사위원장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그 청구가 되면은 그러니까는 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은 그 이후부터 탄핵 심판하는데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합니다. 검사 역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시키러 가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정국을 막 조성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면은 그때 국회 표결 직후부터죠. 표결이 돼서 통과가 되면은 그 직후부터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 탄핵 심판, 그러니까 헌재에 가서 탄핵 심판을 하는데 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추미애가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두 사람은 엄청난 악연이 있죠. 윤석열, 추미애 전쟁이 치러졌고 살해는 권력을 수사를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에 올라서 뭐 수사지휘권, 뭐 징계권, 뭐 감찰권,
뭐 전부 다 동원해서 인사권 다 동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고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까지 올랐죠. 근데 이번에 추미애가 다시 법사위원장에 앉게 되면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금 시키려고 합니다. 탄핵 전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막 지금 특검 전국 막 그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은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탄핵이 법률용어로 파면이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파면한다 이렇게 헌재가 그렇게 했죠. 거기에 추미애가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추미애를 법사위원장 시키고 이 탄핵 전국이 조성이 된다면 대통령 탄핵.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할 때 이 법사위원장이 권성동이었죠. MB계. 그때 친박계와 친이계, MB계가 대치를 했죠. 나중에 권성동은 또 탄핵 전국에서 바른정당으로 또 가기도 했는데 그때 권성동이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이어서 탄핵 소추위원, 공식 명칭은 탄핵 소추위원이 됩니다.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이 돼서 법사위원장인 탄핵 소추위원의 역할은 뭐냐면은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변론하기 위해 변론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죠. 재판부의 탄핵 사유를 그러니까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 사유를 입증할 각종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고 그 탄핵을 위해서 정인 신문을 요청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법사위원장인 탄핵소추위원이 직접 어떤 탄핵 사유를 설명을 하기도 하고 대리인을 선정을 하기도 하죠. 노무현 탄핵 때는 그때 김기춘 법사위원장이 같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령 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인 탄핵소추위원은 그때 헌재에서 이제 재판을 계속 하면은 검사 자격으로 나가죠. 검사 자격으로 나가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들과 설전을 막 벌이는 그 역할을 합니다. 검사 역할을.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 진술, 헌재 심리 최후 진술에서 권성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대한민국을 비선 실세에게 넘겼다. 그래서 파면을 해달라. 이런 최후 진술을 합니다. 결국 파면됐죠. 자, 그래서 그 역할을 권성동이 했던 역할,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다기보다 법사위원장이니까 탄핵소추위원을 맡았죠. 자, 지금 그 역할을 추미애가 지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추미애. 그래서 추미애가 검사 역할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자, 그런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은 무조건 무너지는 갯딸을 지켜야 되고 갯딸들의 요구가 법사위원장의 정청래도 아니다, 박주민도 아니다. 그러면은 추미애를 요구를 하면은 뭐 갯딸들이 요구하는데 무슨 육선 법무부 장관 지내고 뭐 그런 경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 대표 지내고 이런 거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응원하는, 추종하는 그런 사람. 추미애가 적격이다. 국회의장 못 시켜서는 게 법사위원장이라도 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은 갯딸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갯딸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집니다. 가뜩이나 지금 사법 리스크 그리고 또 정치 리스크도 있죠. 장악력의 공백이 생겼죠. 그 국회의장에서 자기가 밀었던 추미애가 안 되는 바람에 그러다 지금 구속영장 재청구 이야기도 있고 검찰 인사 이후에 갯딸까지 무너지면은 본인은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갯딸의 요구대로 추미애를 법사위원장에 앉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추미애도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그때 국회의장에서 선자를 맡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후반부 2년 후에 또 국회의장이 바뀌죠. 그때 국회의장을 노리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자기가 또 판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걸 또 내심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종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탄핵 정국이 조성이 되면은 소추위원이 되니까 그 자리를 노리게 되면은 이재명 그리고 갯딸 또 추미애 이 세 사람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사상 초유의 육선 법사위원장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찔한 장면이긴 하죠. 자, 국민의힘이 이런 것을 전투력을 발휘를 해서 막아야 되는데 원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겁니다. 이걸 어떻게 뺏어갈지 그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